복잡하고 어려운 과학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 저는 앵커 유만선입니다. 오늘 뉴스는요, 헬로우 DD에서 지난 11월 22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유진 기자님께서 한국 인공태양 30초 넘으며 또 세계 기록, 26년엔 300초,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을 좀 봤더니 그 한국의 인공태양인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가 1억 도가 넘는 온도에서 30초간 유지되는데 성공했다. 예, 심지어 이게 3만 127번 정도의 실험을 통한 나타난 그 세계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되게 큰 성과로 그렇게 발표가 돼서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또 우리 과학관에서 에너지 하면은 또 이게 특히나 전기 쪽 에너지죠. 네. 예, 그쪽에 대해서 전시도 많이 하셨고, 예, 그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최민수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최 네. 연구사님 그 신재생 에너지, 네. 그다음에 발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걸로 또 과학관에 지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 연구사님 만드신 전시품들 이렇게 또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이게 핵융합이란 말이에요. 네. 또 우리 아시다시피 과학관에 K스타, 그렇죠. 2터 모형 갖고 있잖아요. 두 가지 모형이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핵융합,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핵융합 그거 나쁜 거. 예. 왜냐하면 이게 원자력이나 지금 뭐 그런 쪽에 네. 대해서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또 싸잡아서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서 네. 예, 그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아직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했으면 해서 모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요거예요. 그러면 핵분열, 지금 핵분열 에너지가 현재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원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핵융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핵융합 발전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핵분열 발전이란 일단 무거운 원소가 네. 나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는 게 핵분열 네. 발전이 되겠고, 네. 핵융합 발전은 반대로 수소 원자핵 두 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로 만들어질 때, 그 원소 할 때 우리가 수해 리베 할 때 수가 제일 처음 나오는 원소. 네, 제일 가벼운 원소잖아요. 제일 가벼운 원소죠. 근데 그게 서로 합쳐져서 융합해서 헬륨으로 바뀔 다른 원소로 바뀐다. 네. 네, 다른 원소로 바뀔 때 생기는 네.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핵융합 반응 전에 수소 원자핵은 원자핵 두 개의 질량하고 핵융합 후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더 무거웠는데 헬륨이 되면서 무게가 줄어들죠. 질량이. 질량이 줄어들게 돼요. 이 네. 줄어든 질량을 에너지로 바뀌는, 이 줄어든 질량의 에너지로 바뀔 때 나타나는 이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 핵융합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초기에 열 에너지,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회전 날개를 돌리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가벼운 원소인 수소 두 개를 뭐 부딪히게 함으로써 원자 핵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한다. 그게 핵융합 에너지다. 네. 핵융합 발전이다.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거가 있죠. 이번에 발표도 네. 인공태양에서 이거 더 자세히 보면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초간 운전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 최장기록이라는 거예요. 네. 30초 아시잖아요. 30초. 이거 뭐 그냥 30초. 눈 깜짝은 아니지만 금방이죠. 눈 몇 번 깜짝하다 보면 지나가 버리는 시간인데, 그동안의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 게 유지됐다? 이게 핵융합로 실험로에 있는 플라즈마는 30초 유지하는데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하는, 플라즈마를 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핵융합 장치에서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플라즈마라는 것에 대해서 네.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플라즈마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삼 그렇게 알고 물질의 있잖아요. 상태를 알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상태에 이은 네 번째 물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자와 네. 원자 핵이 서로 떨어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이 돼야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원자들이 뭔가 부딪혀서 서로 융합을 한다든지 자유롭게 조건이 돌아다니던 원자 핵끼리 그렇죠. 부딪혀서 뭔가 다른 뭐 원소로 융합을 해갖고 나타날 수 있다든지 이런 초기 조건, 핵융합을 하기 위한 초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플라즈마 상태가 핵융합 현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초기 조건이 된다. 그 상태가 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핵융합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태양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태양은 늘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태양계 곳곳으로 이제 보내고 있죠. 근데 이 태양은 내부 온도는 섭씨 15,000도 정도, 외부는 6,000도, 섭씨 6,000도 정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활발하게 핵융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도 6,000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다른 게 태양은 아주 무거운 압력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돌아다니는 원자 핵들이 꽉꽉꽉 눌려서 더 반응을 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핵 간의 거리가 지구보다 실은 태양 표면이나 태양 안쪽에서는 훨씬 가깝기 때문에 밀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그럼 지구는 같은 온도대에서 만날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자 핵들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그 지구에서 그 큰 압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우니 다른 조건에서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원자 핵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이 좀 더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플라즈마의 온도를 더 높여주는 쪽으로 해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온도가 거꾸로 보면 온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플라즈마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이나 전자들의 움직임이 훨씬 활발해졌다는 얘기네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그 초고온 플라즈마 아까 1억도짜리 6,000도가 아니라 1억도까지 고온 가열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질문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이렇게 초고온 플라즈마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으면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전기가 쭉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1억도에 다다르는 섭씨 1억도에 다다른 이 온도의 플라즈마를 담아놓을 수 있는 뭔가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이 1억도를 버틸 수 있는 물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도가 되는 플라즈마를 담을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러시아에서 처음에 이 발명을 했죠. 이 토카막 장치라고 해서 속이 비어 있는 도넛 같이 생긴 이 공간에 플라즈마를 띄워서 내부를 돌게 만들면 플라즈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 토카막 장치라는 거를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토카막 장치에 닿지 않도록 그 플라즈마를 그 내부에 띄워서 어떻게 띄우죠? 회전을 시키는. 그 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라즈마는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이온인데 이 전자가 뛰어다니니까. 우리가 이 진공관을 생각해 보시면 진공관에 흘러가는 전자에 자석을 들이댔을 때 이 자기장을 댔을 때 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휘어가게 하는 이 자기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바깥쪽에서 아주 강력한 자석, 강력한 전기를 이용한 강력한 자석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켜 주면 내부에 돌아다니고 있는 플라즈마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둬두게 되는 거죠. 플라즈마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1억도가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드는 건 핵융합의 기본 조건이 되고 하지만 그거를 담는 고체 용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러시아 과학자가 만들어낸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자기장을 걸어서 고체로 만든 도넛 모양의 용기 안에 플라즈마를 띄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도 이해됐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플라즈마를 근데 30초 정도밖에 이것도 대단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제어를 못했는지 그거를 또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자기장을 강력하게 걸어가지고 플라즈마를 거기 띄워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토카막 내부에 있는 플라즈마는 네네. 이 토카막을 벗어나게 되면 네. 플라즈마가 사라져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 예. 그러니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강력한 자기장이나 그 안에 있는 그 플라즈마의 밀도나 이런 에너지들에 의해서 네. 플라즈마 이 초고온 플라즈마 내부에 네. 난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네. 이 플라즈마가 네. 어디론가 새거나 네. 좀 더 새는 현상들이 지속되면 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 생각해봤을 때 1억도나 되게 네. 운동 에너지를 크게 가한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입자들 속에도 난류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난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 난류로 인해서 그러면 플라즈마의 그 어떤 제어, 네. 안정적인 그 링 형태로 자기장을 잘 잡아서 안정적으로 이게 얌전하게 있으려고 그러질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이 핵융합 장치를 만들어서 연구하는 과학자 집단 네. 중에 제가 알기로 물리학자, 뭐 네. 기계공학자 이런 분들이 잔뜩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원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풀렸는데 결국은 이 플라즈마에 대한 제어? 그렇죠. 플라즈마를 네. 어떻게 제어해서 네. 빠져나가지 않고 벽에 닿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네. 벽에 닿지 않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발전기가 꺼지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네, 플라즈마가 네. 사라진다는 건. 네. 근데 우리가 발전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죠. 이 발전기가 꺼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포인트겠죠. 지금 네. 여기 나온 것처럼 30초를 유지했다고 막 네. 지금 손뼉을 쳐도 30초 갖고 저 발전을 한 걸 누가 쓰겠어요.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만 더 보니까 K-스타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핵융합 실험로죠. 네. 예, 근데 그 실험 장치는 2026년 목표가 방금 30초까지 유지한 그 1억도 초고온 네. 플라즈마를 300초까지 이건 5분 정도니까 네. 상당히 긴 시간으로 보거든요. 맞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고도 남은 시간 같은데 거기까지 이 플라즈마를 네. 유지하는 그 목표를 계획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300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 짚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 보통 저희가 30초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고 네. 이제 최종 목표는 26년까지 300초 달성이 목표라고 하는데 왜 300초이냐 네.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에 말했던 이 플라즈마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쳐내면서 100초 정도를 유지하면 얘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플라즈마 제어가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죠. 100초 정도면 이후 계속적으로 10시간 뭐 플라즈마를 유지하는데 20시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최소 조건인 100초보다 3배 큰 300초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네. 앞으로는 정말 꺼지지 않는 네. 핵융합로가 네.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씀드렸던 300초 우리가 목표로 하는 300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300초가 또 왜 중요한지도 오늘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비록 길지 않았지만 핵융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그런 얘기들을 되게 차근차근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 이제 과학뉴스 네. 제가 앵커를 해서 진행하는 건 올해로 이제 끝입니다. 예, 기쁘게 봐주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